슬퍼요, 가엾어요, 울었어요. 애니메이션보다 10배, 아니 100배 더 감동이에요. 수업을 했던 아이들의 말입니다.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? 그 책은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. 제가 진행한 독서 수업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단계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 감정으로 시작합니다. 이 책을 어떻게 읽었나요? 라는 감정을 끌어올리게 하는 별점 체크입니다. 별점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책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책의 느낌, 나의 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책의 호감도도 파악해 볼 수 있고요. 선생님들도 이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을 좀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. 2번은 책 속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내 생각을 쓰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내 생각을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. 저 단순한 내용 질문이 아니고요. 내 생각,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또 1번을 보면은 13페이지 책 내용을 참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잎사귀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못했죠. 하지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었습니다.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써봅니다. 또 빈칸이 있어요. 빈칸에 대해서 좀 채워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 이름은 땡땡이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. 뭐 내 이름은 김채이다. 이런 식으로. 하지만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. 그래도 이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채워보는 것입니다. 이런 답변들이 나왔었어요.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. 나는 존재 자체로 중요하다.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를 떠나서 이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나의 생명의 존엄함, 그 생명의 상징을 위해서 이름은 필요하다.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답변에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은 보면요. 혼자서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이제 부화하지 않는다라는 난용종이잖아요.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잎사귀는 아주 정성스럽게 알을 품고 있죠. 이 이야기를 잎사귀에게 해줘야 될까? 해주지 않아야 될까? 이것도 역시 나의 생각을 체크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질문입니다. 자, 3번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. 뒷장은 이제 4번, 가로 4번에서 잎사귀는 이제 오리, 청둥오리를 품고 나왔어요. 닭이 이렇게 품고 기른 청둥오리. 얘는 닭일까? 오리일까? 이 질문이에요. 그래서 가운데 네모 칸에 나는 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닭,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리. 이 질문은 좀 많이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닭오리라는 답도, 재미있는 답도 나왔었습니다. 이거 정답이 없죠. 정답이 없고 이제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이유를 좀 설명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.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재미있는 저는 이제 이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5학년, 6학년 친구들과 수업을 했는데요.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? 오리라고 대답을 했어요. 왜냐면 좀 단순하더라고요. 닭이 품었어도 오리는 오리다. DNA가 우리다. 본능은 바뀌지 않는다. 본성은 그대로다. 뭐 이런 답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좀 한쪽으로 생각이 몰리지 않도록 정글북 이야기, 늑대소년 이야기,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, 해외 입양을 간 사례,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. 자,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. 잎사귀는 초록머리가 점점 나그네. 그러니까 청동오리. 아빠죠.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걸 봐요.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.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기특하기도 하고, 뿌듯하고, 뭐 쓸쓸하기도 하고, 좀 부럽기도 하고,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. 잎사귀 마음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? 이거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좀 깊숙이 이해해보는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고 좀 복합 감정을 다루는 질문이죠. 이거는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왜 이러지? 라고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 사고가 아주 단순하거나 단편적이지 않구나.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깊어질 수도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5단계는 이제 메시지를 좀 해석해 보는 건데요. 책 속의 문장을 좀 해석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 6번이죠.
여기 잎사귀는 청둥오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사랑할 수 있어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청둥오리, 초록머리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.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. 이렇게 둘의 대화를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요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답변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.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엄마가 사랑하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초록머리의 상태를 보니까 사춘기인 것 같다. 청소년 시기인 것 같은데 엄마가 집착한다고 느껴져서 좀 싫을 것 같다. 이렇게 직접 쓴 친구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또 내용은 책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책의 의미, 인물의 감정, 또 드러나지 않은 그 뱉은 말 이면의 그런 모습까지도 좀 이해를 해야지만 좀 온전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7번이 좀 슬픈 질문이기도 합니다. 그 초록머리가, 그 주인집 부부에게 잡혀가지고, 초록머리가 그 기둥에 발을 딱 묶여 있었어요.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잎사귀가 아주 기를 쓰고 구해냈죠.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묶여 있는 그 발에 묶인 끈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초록머리를 데리고 구출한 다음에 초록머리가 자고 있는 새에 우리 잎사귀가 부리가 아프도록 그 줄을 끊어내 줍니다. 자, 이 장면입니다. 그래서 170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록머리의 다리에 묶인 끈이 없다면 이 잎사귀는 이제 어쩌면 초록머리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청둥오리가 떼지어서 무리지어 다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러면 잎사귀는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아이 초록머리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? 이제 못 만나는 거 아니야? 라는 불안함과 외로움이 커졌을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머리의 다리 끈을 필사적으로 끊어내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떤 질문들이 나왔냐면,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곁에 주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우리도 독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우리 초록머리를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또는 내 자식을 독립적인 인간 또는 동물 독립적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감내하는 마음이라고 본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거의 압도적이어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등장인물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 잎사귀, 그리고 나그네, 그리고 초록머리죠. 여기 제가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, 그래서 책에서는 초록머리라고 나오고,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이름이 초록이에요. 그래서 요 세 등장인물들의 삶을 좀 되짚어 보면서 나의 생각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잎사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죠. 질문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잎사귀의 가장 큰 시련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지, 잎사귀는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리 잎사귀의 일생 을쭉 되짚어보고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갈 수 있어요. 이거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도 재미있게 다른 친구들이 비슷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잎사귀는 굉장히 시련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것들을 다 잘 대처해낸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폐계가 되어서 그 철리어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른 닭들과 병들고 죽은 닭들과 함께 이렇게 무더기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,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우리 초록머리가 이제 떠났을 때, 뭐 이런 장면, 그리고 마지막에 족제비한테 물렸을 때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껏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의 모습들을 또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깊은 독서 수업을 원하시면 저 북들의 독서클럽 양쌤과 함께 하세요. 다음 시간에는 긴긴 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